마켓포인트 하재놀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2057포인트, 3포인트가량 조금 더 하락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전장 포인트 짚어보고요.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전장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 지표 호전과 함께 좀 반발세가 유입이 된 점, 오늘 증시의 보합권으로 마감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코스피는 보합 혼조권, 코스닥은 강보합권 수준 유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 초반 운송장비와 전기가스, 건설주의 상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먼저 뉴욕 증시가 일단은 소폭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글쎄, 상승이라고 보긴 좀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하죠.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저점, 5월 달에 전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 가능한 빌미는 찾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빌미 정도.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에도 화면 보시는 대로 다우지수 전저점 확인하고 퀘스천 마크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저점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뭐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왔으니까 가능한데 과연 여기서 이제 방향을 돌릴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아졌습니다. 미국이 무역 수지 흑자를 내는 경우는 없죠. 근데 무역 수지가 적자인데 규모가 한 7% 정도 줄었어요, 지난달보다. 그러니까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미국의 경기에 대한 또 이런 수치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주가를 또 하락시키는 요인이었는데 오늘은 갖다 붙이기를 경제 지표가 호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랐다. 증권시장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재료를 갖다 거꾸로 붙이는 뭐 이런 상황이 사실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무역 수지 관련 부분은 올 1월 이후에 최저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인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사태의 문제죠. 서방 국가가 러시아를 제재를 해버리니까 러시아에선 반대로 또 서방 국가 우리 제재한 나라를 골라갖고 뭐 그 나라의 농산물, 원료, 식품 이거 이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수입 금지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지금 갈등이 불거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확대되면 우려스럽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선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종목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됩니다. 여기 오늘 올라선 종목 중에서 PNG라고 하는 종목은 최근 들어서 급락한 이후에 강하게 도달리면서 안 밀리고 있거든요. 실적이 빌미예요. 자, 그런데 요 며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소셜 커머스 업종,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된 업종 이런 종목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뉴욕 증시를 보게 되니까 이 다우존스의 인터넷 지수는 사실 거의 한 달 이상 답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 분명히 다우지수가 빠졌잖아요. 순간적으로 하락폭이 컸는데 불구하고 전혀 큰 요동이 없다. 뭐 이런 부분은 이런 종목의 매수세들이 꾸준하게 공격적이진 않지만 유입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소셜 커머스 업종 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횡보세가 뭐 한 달 남짓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아마도 매수세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DR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아주 상당히 강했는데 우리 지수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지수 관련 종목 쪽으로 집중된 에너지는 없고 딱히 찍은 몇 개 종목 쪽으로만 들어오는 부분이 대형주에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현재 시점에서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장에서도 좀 숨고르기 조정 장세를 이어가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흐름이 계속해서 좀 꾸준히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도 지금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지수 움직임이 강하게 돌아설 수 있는 조건은 사실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쪽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소형주 쪽의 거래가 늘어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수가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바닥권에 있던 증권주가 끌어올려주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건설주가 가고 이렇게 해서 올려준 종목들인데 지금은 그런 종목이 없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안에서 딱히 몇 개 찍은 종목만 움직이기 때문에 묶어서 볼 수 있는 교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의 움직임은 크게 하락하진 않겠지만 제자리에서 뜀뛰기 하는 정도, 이 정도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고 아마도 이제 이런 모습은 옵션 만기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더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 정도 되면은
상당히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어느 정도 숨고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옵션 만기 시점까지는 경계감을 좀 가지고 종목별로 접근하는 이런 장세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조금 더 관망세가 이어진다는 말씀이신데요. 수급 주체 지금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인데 이에 대해서도 그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도 규모가 엄청 커지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지수에 대한 의미, 업종에 대한 의미는 당분간 좀 덮어놓고 종목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 현재도 지금 중형주, 소형주 쪽으로는 좀 거래가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소형주가 아주 거래를 강하게 수반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거래 비중이 아침 나절에 70% 훌쩍 넘었었거든요. 지금 그 아래로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 하나로 에너지가 모이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당분간 종목만 봐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들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또 매기가 쏠린 특정 섹터라든지 어떤 지수의 방향이 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 초반 세 번째 포인트를 보면 뭐 전기가스, 운송장비, 건설주 강세에 좀 눈여겨보셨습니다. 지금 건설주는 약보합권으로 돌아섰고 운수창고, 운송장비, 유통기계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업종의 섹터의 흐름에는 어떻게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아침 나절에 시작할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건설업도 일부 올라서고 운송 장비도 가고. 근데 제가 화면에 여기 좀 올린 내용을 하나 캡처했던 거 잘 보시면은 9시 14분 현재에 올려놓은 건데요. 의료 정밀, 운송 장비, 유통, 전기가스, 그다음에 건설 요렇게 분명히 아침 낮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0점 몇 포인트 오른 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쪽을 보게 되면은 전체 거래 비중에서 유통업종의 비중이 아주 크게 증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시장의 지수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 제한적이고 슬림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에너지가 모이는 쪽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종이 현재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은 아마도 아침 낮부터 에너지가 그쪽으로 몰리면서 다른 에너지를 계속해서 흡수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움직임 또 종목 움직임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아침 낮에 에너지가 어느 부분으로 모이느냐, 올라간 부분에 대한 의미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에너지가 모이는 쪽이 결국은 장 중반 이후까지도 그 흐름을 유지하더라. 이런 차원에서 오늘 그 시장의 상승 섹터는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 포인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포인트 확인합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건설과 소셜 커머스 업종에 주목하자. 두 번째는요, 소형주 거래 비중 65% 이하 시에는 대형주에 주목을 하자고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외국계 창구 다수 매수 종목에 주목을 하자 되겠습니다. 네, 건설과 소셜 커머스 업종 하면 앞서 미국 시장 얘기도 나왔었고 어제도 좀 주목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제 언급을 해주셨던 인터파크나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SK컴즈가 제법 강하게 장 중반 이후에 올라섰거든요. 그럼 SK컴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K컴즈의 주가는 지금 현재는 약세인데 어제 아침 나절에 약하다가 장 중반 이후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부분이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뉴욕 증시의 커머셜, 소셜 커머스 업종이나 인터넷 업종이나 이런 부분과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인터파크를 보게 되면 인터파크는 오늘 아침 나절에 보합권 언저리에서 위로 올랐다 내렸다가 반복되는데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밀리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것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이 인터파크의 매수 규모는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증가되는 모습이 여기하고 연결을 시켜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횡보를 보이는 시점이 딱히 외국인 매수 시점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주가 횡보와 외국인 매수가 일치한다. 뉴욕 증시는 소셜 커머스 인터넷 업종들의 움직임들이 상대적으로 지수 하락보다도 견조함을 보이더라. 이거 상관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상관도 도표를 보여드린 게 있는데 상관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종목의 수급은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고 일치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별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터파크도 없고 어제 좀 올랐다고 SK컴즈 마이너스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 섹터별로 움직이지 않고 종목적으로 진행되고 상대적으로 지수가 약한 종목으로 움직이는 것에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건설업종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이거 7월 달에 분명히 오른 종목이에요. 정책 수혜다 뭐해서 오른 건데 지금 요 시점부터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 건설업종이 이제 조금씩 실적에 대한 핑계거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 시점보다 나아질 거다. 어제보다도 좀 더 나아질 거고 그제보다도 실적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수가 지금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방향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하실 때 거래가 증가되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런 종목의 움직임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면서 유통 종목에 대한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통하고 건설하고 동시에 들어가 있는 업종을 소속은 유통업종인데 우리가 분석할 때는 건설로 분석하는 것이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거의 2달 이상 횡보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뭔가 이슈를 제시해주면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은 튼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건설업종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 시점에 도달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도 익히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삼성물산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열흘간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데 열흘간 순매수가 지속되는 모습에서 평균 단가는 지금 가격권대라는 거죠. 아직은 올려서는 안 사더라.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하다가 거래가 증가될 때는 분명히 매수 단가가 올라설 확률이 커지거든요. 그런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언급됐던 부분이 있죠. 다수 외국계 증권사 창구가 주목하는 종목. 여기에도 이제 부합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되는 것이 반드시 외국인 매수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매수세가 다변화되는 것이 거래가 없는 시장, 지수가 다-보인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 CLSA나 노무라나 시티그룹의 매수 창구가 다변화되어 있는 이 부분에 포인트 맞춰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KTNG 같은 경우도 UBS나 또 HSBC나 또 크레딧 스위스나 이렇게 다각화되어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 주가가 적어도 일주일 정도 횡보세가 나 있는 종목들은 밑으로 빠질 확률이 작더라. 그러니까 결국 아직까지는 강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올라가려는 그러한 의도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드린 5장의 체크포인트를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교집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 소형주 거래 비중이 65% 아니면 대형주로 눈을 돌리자고 하셨는데 여전히 지금 6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래 비중이 대형주 쪽으로 20% 이상 돼야지만 에너지가 글로 몰린다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종목별 접근이 훨씬 더 유효한 전략이 되는 거죠. 네, 건설과 소셜커머스 업종 그 종목 가운데서 외국계 창구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전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인사이드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목 고민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종목 카운슬러가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022128-338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는 동안 저희 2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